네, 장기표입니다. 오늘 수요일입니다. 저희가 이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.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.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문재인 정부,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검증했으면 좋겠다, 이런 지금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뭐 태스크 포스인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, 또 이 야당이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그 뭐 자료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, 자료는 일단 다 보고 한다면 뭐 동의할 수도 있다. 또 뭐 이 정권이 끝난 다음에 동의할 수 있다. 이게 다 야당들이요, 여당에 붙어먹는 수법입니다. 여당 단호하게 반대해야죠. 이거를 국민 여러분, 도덕성이 중요합니다. 도덕성이 없으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첫째, 능력도 없습니다. 이 인간의 진정한 능력은 이 사랑에서 나옵니다. 국민에 대한 사랑, 나라에 대한 사랑, 정의에 대한 사랑, 이웃에 대한 사랑, 이 사랑에서 나옵니다. 사랑이 없는 사람은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. 그런 점에서도 도덕성 검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이 중요한 거는요,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학 박사가 적습니까? 수천 명입니다. 정치학 박사도 수천 명입니다. 그 사람들, 또 특히 법조인들 수만 명입니다. 그런데 법 지켜집니까? 경제가 제대로 돌아갑니까? 정치가 제대로 돌아갑니까? 왜 그러냐? 도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. 애국심이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가운데도 그 사람 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지만 능력은 출중하지 않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도덕성이 없으면 능력이 출중할 수가 없습니다. 또 능력이 출중하면 어떻게 되느냐? 지 돈벌이 하는데 출중해. 그걸 써먹습니다. 이 법조인들 보세요. 대한민국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어도 법조인들이 제대로 항의합니까? 어제 한변이라고요, 한반도 평화와 뭐 통일을 위한 그 변호사 모임 한변, 김태훈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통탄했습니다. 법이 이렇게나 유린되고 있는데도 뭐 검찰총장을 지냈다거나 대법원장을 지냈다거나 이 고위 말하자면 이 법관이나 또는 이 검사를 지낸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말씀을 했습니다. 딱 맞는 말입니다. 국민 여러분,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. 나라와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요,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일 때는 5가지 비리에 걸려든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되지 않겠다. 이거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? 그 5가지가 뭐냐? 첫째가 병력 면탈, 부동산 투기, 세금 탈루, 논문 표절, 위장 전입, 이건 안 하겠다 그랬어요. 전부 지금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들 전부 여기 지금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. 돼 있고, 지금부터 아마 총 장관 수는 17명인데 그동안 뭐 교체돼 가지고 한 40명쯤에 아마 임명된 것 같은데, 그 중에 18명이 청문회 보고서, 즉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가지고 보고서도 채택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. 그 뭡니까? 전부 다 비리 연루자들입니다. 비리 연루자들. 당장 청와대 정책실장인가 하는 사람도 그 탈세해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또 조국이라는 사람, 이 불법과 비리의 극치인 조국이는 또 그 사람도 인사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음주운전하고 성범죄는 그것도 여기 추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7대 이 배척
재책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요 이걸 완전히 백지화하면서 도덕성 검증은 이런 파렴치한 정권입니다. 국민 여러분 이거 심판해야 안 되겠습니까?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. 이런 거 정말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. 문재인 대통령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의 여당 의원들도 엄중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반대해야 됩니다. 그래야 이게 바꾸어집니다. 오늘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요 이 집값이 문제인데 저는 이 집값과 관련해서 제가 많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생략하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수도권 지역에 이 집값을 안정시키려 그러면 또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다른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. 무슨 방법이냐? 지방의 교육과 이 산업을 육성하면 됩니다. 왜 서울로 수도권으로 우리 국민들이 몰려드느냐?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. 하나는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. 또 뭐 자녀 교육들이 이사를 안 오더라도 요즘은요 옛날에는 이제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, 전남대학 정도면은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 뺀 다음에 대학 고대나 연대하고 비슷했습니다. 지금은요 서울에 있는 어떠한 대학도 지방에 있는 부산대학이나 경북대, 전남대보다 더 좋게 취급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전부 서울로 몰려드는 거예요. 어떻게 되냐? 지방의 대학을 육성해야 됩니다. 시설도 아주 인류로 하고 지방 국립대학은 전부 다 장학금을 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때문에 서울로 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. 얼마인지 가능합니다. 수도 이전 비용요 보다 훨씬 더 적게 듭니다. 그 인구가 과밀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집값 올라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교통 문제, 환경 문제, 또 사회 범죄 문제, 온갖 사회 악이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 제가 그 조사도 다 했는데 오늘 발표는 생략합니다. 제가 지금 점심 약속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. 그 다음 또 하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방에 그 국유지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.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면 땅은 전부 다 공장 부지는 전부 다 공짜로 주겠다. 그 다음에 또 뭐 한 20년 동안은 세금을 좀 뭐 면제해든지 반 정도 깎아주겠다. 이렇게 하면 지방으로 갈 거 아닙니까? 그래야 그 일자리 때문에 서울 오는데 서울 안 오고도 지방에서도 그 일자리가 생기니까 이런 방안이 있는데 이 안에다 이 수도권 안에서요. 오늘은 또 뭐 이낙연 씨가 뭐 어떤 호텔 허름한 호텔 같은 거 다 인수해가지고 개조해가지고 다 사람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그것도 호텔이 그 뭐 얼마나 되면 그래가지고 또 주택을 또 몇 채나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? 지금까지 23차례 이 정부 들어서 23차례 지금 주택 가격 안정 정책을 내놨는데 더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?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더 오릅니다. 이거는 이 정권만의 또 무능도 아닙니다. 역대 정권이 다 무능해서 그렇습니다.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. 그것이 비용이 오히려 더 적게 됩니다. 그 점을 하나 강조해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 김해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참 어제 제가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검증위원회에서 그 정도 되면요 검증위원장 사퇴해버리고 말아야 됩니다. 별로 뭐 문제가 없는데 보안 그 뭐 산이 좀 문제다 그런데 산 그 좀 깎으면 안 됩니까? 또 뭐 바다 메우는 거는 환경 파괴 아닙니까? 산 좀 깎으면 되지.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이 정치권의 압력을 못 이겨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름은 모르겠던데 나이 좀 든 분이던데 지금 내가 그걸 보면서 아유 저 나이에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권력에
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저런 발표를 하나 내가 싶습니다.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.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, 아무쪼록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려면 하여튼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아내야 됩니다. 모여야 됩니다. 저는 그렇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집회하니까 좀 많이 참석해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